여러분 주말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확실히 이제 봄 같죠?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해도 확실히 따뜻해진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 예보한 대로 갑자기 여름이 빨리 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낮에는 좀 따뜻한 차원을 좀 넘긴 하더군요. 자, 이번 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왔던 기사들, 오늘은 증권면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이번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보죠. 지난주에 코스피 2% 넘게 올랐는데요. 코스닥은 반대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이 모습이 상당히 극명하게 엇갈렸던 그런 한 주였다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시장을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한 업종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조선, 방산도 후반에 확 미끄러졌고요. 바이오도 굉장히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지난주는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업종 하나만 좀 강한 그런 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직 수급이 뭐랄까 좀 풍족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한쪽으로 확 몰렸는데 이제 그게 반도체 업종이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국내적으로 특히 이제 국내 쪽에 그것도 경제 쪽보다는 이제 정치적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에 그 한 두세 가지 이슈들이 한꺼번에 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나라 밖쪽 상황부터 좀 보죠.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 일정 보면요. 3월 S&P 글로벌 제조 서비스 PMI부터 해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그다음에 내구재 신규 수주, 그다음에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하죠. 연은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 이 PCE 물가지수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쨌든 좀 연준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밤이 되겠죠, 늦게. PCE 물가지수가 제일 중요한 지표다 일단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25일 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26일 날 나오는 이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좀 이번 주에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께 되게 좀 갑자기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에 어쨌든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냉각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결국 이제 관세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구재 신규 수주는 결국 이제 내구재라는 게 좀 돈이 조금 들어가는 뭐 가전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보통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쩌면 미국 소비의 어떤 현재 수준, 분위기를 가늠해주는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여전히 괜찮다고는 하지만 결국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 내구재 쪽의 수주가 어떻게 될지는 되게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필수 소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버는 게 줄든 뭐 하든 간에 그냥 결국은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는 뭐 안 바꿀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또 뭐 가전제품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냉장고 같은 거 잘 뭐 안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구재 같은 경우는 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예민하게 변동을 하니까 좀 분위기가 좋으면 뭐 지르는 거죠. 뭐 지름신이 내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경기가 좀 안 좋거나 내가 뭐 직장에서 해고됐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런 비싼 물건을 사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구재 수주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 심판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이번 주 금요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로 넘어갈지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여서, 만약 이 세 가지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다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번 주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련된 어떤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이데일리에서도 증권면에 좀 톱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6조짜리 유중 폭탄을 던지고 47억 자사주로 진화에 나선 한화에어로. 예, 금요일 날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이 47억, 김동관 부회장이 30억, 나머지 두 대표들이 이제 8억, 7억 해가지고 이제 47억에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유증 나오고 나서 주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나서 뭔가 좀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어떤 상황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이제 해서 어떤 분위기를 좀 돌려보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라는 게 특히 이제 경영진이 사는 자사주라는 거는 뭔가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 30억이라는 돈을 이제 여기다 쏟아붓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체인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우호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70만 원을 넘었다가 지금 62만 원까지 13%나 지난 21일 날 금요일 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진화하겠다고 나선 건데 이제 이 이면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유상증자했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라는 거거든요. 작년에 1.7조, 작년에 1.7조, 올해 2.6조, 내년에는 3.4조 정도 해가지고 대략 작년부터 해서 24년, 25년, 26년 이 3년을 통해서 약 한 8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제 3.6조를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사실 2년만 벌어도 이 3.6조니까 2년만 벌어도 4조가 넘어가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가를 급락을 시키고 주주들한테 부담을 줘가면서 주주들한테 충격을 줘가면서 과연 유상증자를 했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회계적으로 봤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부채가 10조 정도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게 분명히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에 이렇게 더 논란을 이렇게 논란의 어떤 불씨를 더 던진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기름을 더 끼얹은 그 이유가 뭐냐면 13일 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3천억 원을 들여서 하나 계열사 두 곳에서의 갖고 있던 하나오션의 지분 7.2%를 인수를 합니다. 이게 1조 3천억 원이 들었는데 인수한 회사, 그 하나오션을 갖고 있던 회사가 하나에너지하고 또 한 계열사거든요. 여기는 뭐 상장사가 아니니까 이제 하나에너지는 이제 곧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좀 하는 데고 그러면 하나에너지나 그 한 회사 같은 어떤 회사였냐면 김승현 회장의 아들 하나에너지 같은 경우는 김승현 회장의 세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죠. 그다음에 다른 회사도 역시 하나 일가들이 오너 일가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 결국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3천억 되는 큰 돈을 들여서 하나오션의 지분을 인수해서 결국 하나에너지는 하나오션을 통해서 갖고 있던 자기 투자분을 회수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금 여력이 생긴 겁니다. 이제 IPO하기에 모양이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아니 버는 돈을 가지고 다른 계열사, 그러니까 오너 일가가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식으로 돈을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보다 2배 훨씬 넘는 또 돈을 들여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걸 주주들한테 한다. 결국은 참 이게 회사 돈을 가지고 경영권을 그러니까 오너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면서 결국은 또 투자에 필요한 돈은 주주들한테 또 뭐 받아내려고 한다. 이런 식의 모양새가 된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제 해명을 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금융감독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잘 아시는 작년에 고려아연하고 이수페타시스 등 여러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을 사실은 계속해서 반려해서 좀 결국은 철회시키지 않았습니까? 주주들의 반발을 이제 명분으로 해서 그런 거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과연 금융감독원에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나오는 분위기,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분위기는 뭐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아직 금융감독원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중에 아마 뭔가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삼성 SDI는 넘어갔죠. 자,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넘어갈 것이냐. 만약에 이 두 회사에 대해서 그냥 별 문제 없이 넘어간다 그러면 결국은 또 형평성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현대차 기아입니다. 표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나오나요? 예, 표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가 전고점 대비 6개월 동안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나옵니다. 현대차 17%, 기아가 7%. 사실 이 사이에 현대차, 기아 실적은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를 떨어뜨린 주범은 트럼프 관세 리스크죠. 그럼 자,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관세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4월 2일 상호 관세 때 이제 관세가 나올 것이다, 결과가. 근데 그 이후에 몇 달 지나서 관세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유예되거나 또는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전망이기 때문에 이걸 뭐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과거에 또 현대차, 기아는 1차 그 트럼프 1기 때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데자뷰가 이번에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일단은 악재고, 그다음에 호재라고 뭐 굳이 본다고 그러면 일단은 공매도 앞두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점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 타겟에서는 벗어나서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여의도에서는 해석을 하면서 결국은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팔았기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를요, 공매도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바닥권을 찍고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요. 현대차, 기아는 어쨌든 지금 타이밍, 아직은 뭐 좀 불확실하고 어두운 것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악재가 이제 대부분 다 나온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 일단은 좀 너무 걱정스럽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나오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지난주 펀드와치입니다. 일주일 동안 ETF 상품들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내용인데요.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죠. 뭐 지난주에 보면은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가 13.0%, 이게 1위였고요. 미래에셋의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11%, 타이거의 코스피 200 IT 레버리지도 역시 10%, 이렇게 반도체 관련 섹터의 ETF 상품, 그것도 레버리지를 적용한 상품들이 주가가 두 자릿수를 넘었는데, 이게 레버리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러면 한 5, 6% 정도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보통 그렇게 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3%니까 괜찮았습니다, 지난주에. 지역별로는 남미가 6%, 남미가 굉장히 높게 좀 오른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섹터별로는 기초소재 섹터가 6% 넘게 올라서 역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개별 상품 중에서는 키움 자산운용의 미국 양자 컴퓨팅 요 ETF 수익률이 12.5% 이렇게 해서 가장 높았습니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